경복궁은 폐허였다고. 300년 동안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경복궁은. 그래, 거기는 무슨 늑대, 무슨 뭐 이런 들깨 이런 데들이 다녀서 그 재수없는 땅이라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난 지금도 안 가, 경복궁은. 재수없다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경복궁은 누구냐?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대원군이 중수를 하는 거예요. 1867년에. 중간에 300년 동안 공터로 있었다고. 그것도 폐허, 그냥 아무도 안 가. 여기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늑대 무슨 여우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했다고. 300년 동안. 그거 아세요? 그게 1867년에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풍수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아들,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지아들 왕 만들겠다고 그 우리 조선에서 제일 좋은 절터를 또 헐어가지고 진해 조상의 무덤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이대로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대로 망했어. 여기로 가서 고종, 순종 때 이 망하는 거예요, 조선이 다시. 그러니까 망하려고 경복궁을 또 짓는 거야, 대원군이.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고 전부 경복궁 놀러 가. 망하려면 가세요, 망하려면. 오늘서부터는 안 가겠지. 창덕궁은, 이 경희궁은 정궁으로 진 거고, 경복궁의 별궁이야, 그게. 예비궁으로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세운 거예요. 그때는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할 때는 창덕궁으로 간다. 제2별궁이 창경궁이고. 알겠죠? 그런데 창덕궁은 별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들어가면 긍전정 같이 또는 여기 오면 숭정정 같이 왕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기역자로 꺾여. 가보세요, 창덕궁.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인정전인가 뭔가 나온다고. 정궁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꺾이는 게. 창덕궁은 그 이제 영조 때 아까 그 사도세자가 죽고 그 아들이 누구죠? 정조죠? 정조가 아예 아버지가 여기서 죽는 걸 봤거든.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서 즉위했는데 영린이란 영화 봤어요? 그 노론 세력이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아들인 정조가 되니까 정조도 죽이려고 해서 그 영린이란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막 자객을 보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창덕궁에 규장각이라고 왕립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규장각 정치를 한다. 거기서도 무서우니까 장용령이라는 그 경호대를 만들고 화성, 지금 수원 옆에 화성에다 화성으로 천도를 하려고 그랬다고. 이 서울이 싫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나랑 화성도 가보고 다 그랬을 거라고. 갔죠? 산중인들이 다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오늘 역사기행이 재밌으면 이렇게 다 내가 이제 고르는 대로 가서 역사 강의도 같이 듣는 거야. 그냥 무슨 설명해가지고 여기가 뭐 경희 뭐 대궐이 뭐 몇 칸이고 뭐 높이가 얼마고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숨겨진 역사를 배워야 돼. 그 경희궁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경복궁을 대원군이 경복궁 타령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 그 노래도 나오죠. 그리고 뭐 그 화폐도 짓고 이래가지고 그 경복궁을 짓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경희궁은 별궁이 아니라 정궁으로 지어졌고 조선 제2의 건국을 세운 거고, 이 경희궁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이 병자호란은 광해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선조가 잘못하는 거야. 또 내 선조 한번 또 욕할게.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세장가를 가. 이 나라를 다 망쳐먹고, 그때 500만 중에서 300만이 죽었어요, 조선이. 그리고 그냥 경복궁 파괴되고 다 망했잖아요. 150결이 된 게 토지가 50결밖에 안 남고 20만 명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거의 말이 조선이 망한 정도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한 게 광군하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아들 광해군을 그러면 이렇게 높여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대신 잘 싸웠구나. 나도 우리 아들을 지켜 세울 거 아니야. 나 대신 못한 걸 했으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해, 이 미련해가지고. 그러니까 IQ 100 이하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줄 알아요? 50살에 세장가, 18살이 임목대비, 나중에 국년대 임목대비가 되는데 변호를 해가지고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영창대군이 6살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조용히 죽으면 돼. 예를 들면
광해군이 내 대신 열심히 싸웠으니까 조선의 왕으로 세워라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자결했어.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라 뭐 사약을 먹던가, 왜 개같이 어디 조용한 데 가지고 사라져서 그냥 죽던가. 여러분들가 아시죠? 하이에나나 개는 죽을 때 되면 어디로 사라져요. 그렇게 자기 감춘다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결혼을 또 해, 18살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영창 냈는데 그게 왜 또 화근이 되느냐. 그 광해군을 밀었던 사람 중에 대북파가 있는데 이첨이나 이런 사람이 이거 영창대군을 살려두면은 안 될 것 같잖아. 왜? 선조가 죽으면서 이 영창대군을 잘 돌봐줘라. 그 얘기는 말하면 광해군 대신에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과 다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교통정리를 엉터리로 하고 죽은 거예요, 이 선조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화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창대군이 있는 한은 광해군이 불안한데, 그 밑에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죽여야겠다는 모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창대군이 8살이 되던 1614년에 강화도로 유배 보내가지고 방 안에 집어넣고 막 화목돼가지고 그냥 뭐예요? 그걸 증기할 때 증사시킨다. 쪄 죽이는 거야. 화목을 넣어가지고 뜨거워. 엄마 뭐 나 살려줘요. 그런데 막 문은 잠겨져 있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4년 되는 그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서인, 그러니까 천민으로 만들어서 덕수궁에다가 유폐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 광해군이 시킨 건 아니라고 난 봐요. 그 밑에 있는 대북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데 영창대군이 화근거리거든. 근데 그 화근거리를 만든 게 선조였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잘 돌봐라 그러고 죽었어야지. 자기 대신 왜군하고 싸운 사람인데.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광해군이 또 어디 강화도 어디로 쫓겨갔다 제주도 가서 죽어요. 그런데 광해군은 그래서 이것이 경희궁이 완성되는 해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여기서 왕 노릇을 못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인조서부터 여기 들어왔는데, 인조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해군 때는 등거리 외교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하고 그 자체 내에 무슨 반란이 많아서 다 탕진했어요. 그 지는 태양이야, 명나라. 근데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후금을 세웠다고. 그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되죠. 청태종 때. 그래서 이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 청나라고 지는 태양이 명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조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나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건 진짜 아픈 거죠. 왜? 임진왜란을 7년 동안 쌓아가지고 온몸 뭐 그냥 다 부러지고 뭐 그냥 관절도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상처뿐인데 거기에 또 다른 또 청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 어떻게 배겨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그게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정책을 잘못했는데 그 원인은 또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선조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역사상 왕을 하나 잘못 뽑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 왕조가 위험한가. 그러니까 요번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잘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전성기 때 한국을 재현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경희궁이 그러면 뭐 정궁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까 인조서부터 또 여러분들 현종 때는 북벌론이 있었죠. 숙종 때는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만중이 저거 쓰죠. 김만중이 쓴 게 구운몽이 있죠. 영종조 때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예요. 영조 시대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학파인 홍대용, 유영원, 박지원, 안정복 이런 실학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혁정책으로 탕평책을 썼죠.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가면 영조가 세운 탕평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론서론 너무 싸우니까 그걸 하지 말라. 탕평책에다가 또 뭐예요? 양반들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서자들도
등용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덕무라든가 발해고를 쓴 유득공, 이소구 이런 사람들이 등용되고, 그러니까 양반만 아니라 서울 자식들도 들어서고, 또 출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뭐 경국 속대전이라든가 또는 동국 문헌비고, 뭐 영종조 때가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가 굉장히 다 있죠. 그 이후에 뭐 말할 수 없이 여기가 사실은 조선 정기 때는 그냥 임진왜란 때까지 그냥 쭉 내려온 거고, 그 이후에 영종조 시대부터 우리나라 실학사상이 일어나고 조선의 르네상스와 출판 문화가 일어난데, 또는 뭐 아까 그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 경희궁 시대라는 거예요. 경희궁 시대.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내가 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안 가르쳐 줘. 참 이상한 나라라고 이게. 제가 잘 들으니까 잘 얘기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들 오면 제가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 경복궁은 가지 마요. 망하려면 경복궁에 가. 집안 망하려면 경복궁에 가라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1910년에 강제합병 나서, 여기 일본인들도 있지만 사실을 들어야 돼. 예? 잘한 건 보고 못한 거는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 경희궁에 여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은 성균관대학으로 끝났는데, 그 광화문 경희궁에서 성균관은 옛날에 학궁이랬어. 거기도 궁이야. 학궁 또는 양반할 때 반해서 반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5대 궁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거 대신에 저희 덕수궁이 들어가요. 5대 궁궐에는. 그런데 학궁이야 거기도. 거기가 이제 옛날로 조선시대 나오는 로열 스트리트인데, 제가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궁이 1910년에 일제강점이 돼서 경성중학교를 세웁니다. 여기를 다 없애요. 한 150여 채를 없애고, 경성중학교는 5년제예요.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기고등학교는 경성제일고보라고 그랬어요. 고보라는 건 고등보통학교인데, 보통학교가 3년제야. 지금 말하면 국민학교예요. 고등보통학교는 지금 말하면 중학교예요. 3년제라고. 한국인은 3년제를 다니게 했고, 일본인은 5년제 여기 경성중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성중학교가 세웠는데,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성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한국인에는 별로 없어요. 뭐 민복기 옛날에 대법원장이라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막바로 대학을 4년제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보를 나온데, 경기고보나 이런 데는 예비교나 무슨 전문대학을 거쳐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여기가 서울고등학교가 돼요. 서울고등학교인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옛날엔 이 교모를 쓰고 다녔어요. 그죠? 예? 모자. 이거 교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탯줄이 있었어. 아시나 모르겠어. 교모의 탯줄. 그게 1고야, 1고. 2줄이 있으면 2고, 3줄이 있으면 3고인데, 여기가 서울고등학교가 1고야. 2고가 어디냐면 용산고등학교가 2고라고. 탯줄이 2개. 3고가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가 3고예요. 그거는 일본계고, 일본계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경성중학교가 일본이 세웠다 그래서 일본계라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계는 경성제일고보가 1고야, 한 줄. 2고가 경복고등학교, 제2고. 제3고가 대구의 경북고등학교가 3고예요. 탯줄 가지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오다 보면 이따 가겠지만은, 여기 그 숭전전이 있는데, 이따가 가겠는데, 그 숭전전은 일제가 여기를 어디로 옮겼냐면, 그 동국대학교 있는 데다가 옮겼고, 또 우리가 들어올 때 흥화문이라고 있어. 아까 흥화문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갔냐면 장충동 신라호텔 있는데 정문으로 쓰여졌어요. 여기 있던 궁에 있는 거를 다 일제가 옮겼다고. 그 다음에 저기 사직동 가면 활 쏘는 데 있죠? 황학정. 원래 여기 있었다고. 근데 사직동으로 활 쏘는 데로 황학정이 옮기고. 그러니까 다 분산한 거야. 그리고 다 불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 경복궁은 세운 지 얼마 안 됐죠? 아까 그 대원군이 세워. 그러니까 일제가 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앞에 얼굴이 되는 경복궁의 얼굴이 광화문이죠. 그 광화문을 부시려고 그랬는데 일본에도 양심가가 있어. 우리 후쿠나가시가 양심가잖아, 그죠? 예. 예? 후쿠나가시 양심 아니면 후쿠나가시야. 미안해. 자꾸 내가 가나다라 해가지고 후쿠가나 그러는데 후쿠나가 가츠코인데 후쿠가나 나츠코라고 내가 읽어 자꾸.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여기서 공식 사과를 할게요. 여기서 후쿠나가시가 이제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안 됩니다. 조선의 얼굴인 광화문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선을 일본보다도 더 사랑했던 유종렬, 일본 말로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그랬어요. 야나기 무네요시. 예?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유종렬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 백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글이 조선을 생각한다. 이 사람이 그 일본의 성균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원, 그 화족들이 들어가는 가쿠슈인이라고 있죠. 학습원. 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을 해. 근데 거기 이렇게 해서 받침으로 들어간 거지. 각슈인, 시오노 나나미 이런 사람이 나온 데잖아. 거기가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 그 사람이 그 각슈인 고등학교를 나오고 동경제국대학 미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그 일본어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죠. 이 사람이 기고를 막해. 어떻게 광화문을 없앨 수가 있느냐? 조선의 전궁이. 이거는 야만인 중에 야만인지. 그걸 막 영어로 쓰고 막 일본 막 매개체에다 막 나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광화문을 헐지 않고 옆에 옮긴 거예요. 옮겼다가 나중에 지금 다시 옮긴 거예요. 지금 자리가. 여기도 다시 옮긴 거고요. 숭전전 뭐 이런 데가 여기 여러 화학 쪽만 안 왔지. 저기 흥화문 이런 거 다 다시 제주 위치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조선 총독부를 세우죠. 조선 총독부를 세우면 나는 웃기는 게 말이죠. 조선 총독부를 자기네 관사를 지으면 일본 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경비를 경복궁에 있는 탑이라든가 거기 있는 조그만 건물들을 팔아먹어 경매로. 그 돈으로 조선 총독부를 짓는다고. 난 참 이상한 거야. 임진왜란때도 식량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털어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순신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군참 병력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도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건물을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지금 경복궁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어. 그 왜 조선 총독부를 짓느라고 경매에서 심지어는 요정에 있는 건물로도 갔어. 그런 데도 있어. 저번에 KBS 역사 그날에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산에다가 여기 저 이세신궁에서 오신 사람인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사를 졌단 말이에요. 이세신궁 같이 신사를 졌어 남산에. 그래서 조선 원래 남한이 남양인데 조선 총독부를 어떻게 됐냐면 남산 신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인대로 3.5도를 틀어서 줘. 조선 총독부를. 그래서 요번에 그게 조선 총독부가 헐리고 광화문은 다시 원위치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창덕궁은 아까 별궁이랬는데 일제가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비원이라고 시크릿 가든. 그래서 상궁들이 노는 터였다. 이렇게 그 궁을 원으로 하는 건 비하하는 거예요.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창경궁은 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거기 동물원 식물원이 있었어. 궁이 아니라. 그다음 일본에 사쿠라를 막 심어가지고 벗고. 우리 성균관대학 교수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때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때 거기 가서 미팅했어. 야사쿠라 미팅했다고. 밤야자에다가 사쿠라 야사쿠라 그래가지고 밤 벚꽃 미팅을 거기서 했다고. 창경궁에. 그리고 낮에는 거기 이렇게 보트 타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데이트하고 이랬거든. 우리는 이렇게 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미팅 같은 거 안 했어. 우리 고궁에서 했어. 우리는. 왜? 성균관대학에서 담 하나만 딱 넘어가면 창경궁이었어. 그 옆이 뭐냐면 학궁이에요. 학궁. 아까 얘기한 대로 성균관이란 말이야. 성균관은 학교 이름이고
그 성균관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가 학궁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균관은 왕립대학인데 뭡니까? 앞에가 대성전이라고 하는 문묘가 있죠. 우리나라 18명의 학자들, 뭐 최치원, 설총서부터 뭐 송시열, 뭐 조광조 뭐 이런 사람의 그 위패가 모셔 있는 대성전이 있고, 그 뒤에는 명륜당이라고 해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제사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없으면 그건 대학이 아니야. 옥스퍼드대, 이거 우리 그때 600주년 1998년대 왔을 때 이탈리아에서 제일 오래된 게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균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조선에도 이 제사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이 있네. 아니, 교육적 기능이 있네. 왜? 걔네들은 신학대학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내에 교회가 있는 거야. 예?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 우리나라에도 외국 선교사가 세운 대학인 이화여대에 채플이 있죠. 그건 선교사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대학이 어디 있어? 서울대학이 있어? 어디 경희대학이 있어? 뭐가 있어? 학교만 있지 제사적 기능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대학은 교육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이 겸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에도 이런 500년 이상 된 대학이 있었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고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쭉 성균관이 우리나라 이제 그 유생들을 키웠는데, 인재를 이제 배출하면 안 되니까 과거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슬을 못하게 하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밀립대학을, 우리나라에도 엘리트 지성인을 태워야 된다. 왜? 성균관이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일제가 그거를 잽싸게 가로채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어딨냐면 성균관 그 명륜동에서 한길 건너서 저 대학로 쪽에 해화동 있죠? 지금 아까 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듣는데 거기도 두 가지의 음모가 있어. 첫째, 거기는 성균관에다가 물건을 대는 그 말을 좀 한번 하면 천민촌이 살던 데야. 뭐냐면 성균관 유생이 뭐 닭 잡고 뭐 돼지 잡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균관 유생들에게 생필품을 대는 데가 대학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층민들이 살던 데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데, 일본이 또 거기서 뭐냐면 조선을 500년을 이끈 거는 인문대학이었잖아요. 인문교양, 리버럴 아츠. 인문대학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법대하고 의대만 세우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에. 방통대학 있는데 법대고, 그 맞은편이 서울의대 있는 자리가 경성의대고. 이거는 뭐냐?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아니라 중인계급들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법하고 이 한의사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반 관료 사회를 무너뜨린 거야. 과거제를 없애고. 그리고 상민들이 있었던 데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성균관을 유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야,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1945년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죠.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 군정은 한국을 신탁 통치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민족주의자라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제와 싸웠던 사람들이 민족주의하고 남북통일을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범김구, 상해 임시정부 주소였던 백범김구하고 거기에서 그 심상 김창숙이라고 유학대표로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그 독립탄원서를,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해화관에서 누구죠? 그 천도교 손병희 씨가 한 무슨 독립기념문서가
대단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남을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탑골공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일본 경무국에다 다 알리고 자수할 거라 그러고 해화관에서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그 한용운이가 그냥 천암선 있으니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자수해가지고 저 경무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만세 한 번도 안 부른 사람들이라고. 학생들이 괜히 만세 부르고 만세장창하고 갔죠. 근데 기독교 뭐 손병희 뭐 이런 사람인데 유학자들만 안 왔다고 이런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에 그때 이 연락을 뒤늦게 받았던 이 심상 김창숙이 유교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겁하게 조선의 500년을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3.1 독립운동서를 서명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기 영남의 그 지도자, 또 호남 지도자, 충남 지도자 가서 독립탄원서를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도 길어서 파리 그 당시에 이제 전후에 1919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 상태는 못 갔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상해 임시정부였어요. 그 상해 임시정부로 그 파리에 보내는 긴 글이다. 파리 장사. 파리 장사 그러면 그것도 또 못 알아들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파리 장사라고 유학교, 전국의 유학 사람들이 120명인가가 사인을 해. 여기는 아까 33명이랬죠? 전국의 유학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어딜 가냐면 상해임시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김구 선생이 이거 한문을 보내면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문하고 프랑스어로 고쳐가 만나서 당신이 가지 말고 당신이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파리에 있는 김규식한테 보내라. 신한국 청년단에 미리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한국 청년단이 일개 단체인데 무슨 나라를 대표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임시로 상해 임시정부의 해외 특파 뭐 해외 그런 걸로 관직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파리 장서 번역된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된 거를 베르사유 조약으로 최초로 보내는 거야. 국제회의에 최초로 국가의 독립탄원서를 보낸 사람이 신상 김창숙이라고. 33인의 그저 김정은 해화동에서 점심 먹고 그냥 예? 헌병한테 자수해서 저 갔다고. 그리고 서명하고 다 풀려 나온 사람들이야.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고문 당한다고. 그래서 이 서명한 120명의 이 사람이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 모르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국제회의에다가 올린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림단 사건이라고 120명 사인했던 사람을 물고문하고 그냥 태형으로 쳐서 거기 광면우님, 뭐 면우 곽종님 이런 사람 다 태형으로 고문으로 다 죽었어요. 100여 명이. 이런 끔찍한 그 진짜 독립운동을 한 거는 국가에서 가르치질 않아. 파리 장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잖아. 예. 나하고 짜고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이런 건 또 잘라야 돼, 또. 나랑. 이런 얘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유학자는 왜? 조선이 무능했으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처음 들어봤대. 어떻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역사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열받을까봐 약을 갖고 왔는데, 혈압약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자꾸 그러네. 백범김구하고 신상 김창숙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민족의 정통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1946년에. 예? 그 성균관 자리에다가 그 위에다가 성균관대학을 세우는 게 백범김구가 육성회장이고 초대 학장이 신상 김창숙이라고 파리 장서를 보냈던. 그러니까
미군정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왔는데, 누구예요? 백범kin구는 신당 통치 반대예요. 우리는 남북 통일하려고 여태까지 쳐서 죽여가면서 싸웠는데, 뭐가 어떻게 남북 간이 이게, 휴전선을 갈랐으느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미군정을. 신탁 통치 반대. 그 다음에 신상 김창숙은 뭐냐? 이승만 독재 정권 철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에 가신 사람이 국립대학으로 다시 성균관을 잇는 국립대학으로 성균관 대학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직도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구나. 미군정과 미군정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들도 또 나중에 얘기하는데,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윌슨 대통령한테 그 당시 자기가 박사과정 할 때 가르쳤던 스승인데,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미국의 대통령이. 그 사람이 몰래 편지를 써.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조선은 아직 자립할 나라가 안 된다. 그게 나중에 들통이 돼. 그래서 신상 김창숙, 단재 신채호, 조소왕이니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제1차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1차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제일 먼저 의정원에서 탄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탄핵이 됐는데 다시 한국의 대통령으로 왔으니 자기를 탄핵시켰던 백범kin구 이런 사람이 정적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백범kin구가 여기 바로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여기가 강북 삼성병원인데 거기에 옛날에 고려병원이었고 거기에 백범kin구가 있었던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 맞고 죽는다고. 안두인데 그 사람의 정체는 여기서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고 아무튼 그래서 죽고 신상 김창숙도 쫓겨난다고 성균관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파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이 국립대학으로 되지 못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만드는 거라고. 원래 경성제국대학은 해방 후에 폐교가 돼야 돼. 왜? 일제가 물러났으니까. 왜?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총독부가 세운 학교예요. 그럼 조선총독부가 물러났으면 당연히 폐교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군정하고 친일파 교육자들이 밀실에서 만든 게 서울대학교. 그래서 온 국민이 반대했어. 그게 두 가지 국민운동이 신탁통치 반대운동하고 국대화 반대운동. 서울대학교를 국대화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실렸는데 요즘 교과서에도 안 실려. 또 국대화 반대운동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가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국립대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역사의 뿌리가 물줄기가 잘 흘리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까 경희궁서부터 이제 경희궁은 뭐예요? 다 헐렸고 경복궁은 얼굴이 잘렸고 광화문이 창덕궁은 상궁들이 노는 비원 시크릿 가든이 됐고 창경궁은 동식물원이 됐고 학궁인 거기는 경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노명자 가리키는 학원으로 변했어. 학원으로 강습소로. 그리고 그 맞은편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게 우리나라의 근대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